똥이 부처야. 그렇죠? 이건 알려주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깨닫는 건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마음을 깨달아야겠죠? 네. 왜 그랬잖아. 마음이 없어서 마음을 깨닫는 거잖아,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은 있는데 왜 마음을 깨달아? 마음이 있는데 왜 마음을 다시 깨닫냐고. 제대로 마음을 주인으로 못하고 사니까 뭐 이제 회복이죠. 회복. 네, 본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 깨닫는 건 없는 마음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얻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얻는 게 아니다. 무득이다. 무득이라거든. 무득.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마음 공부는 없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없는 마음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본래 있는 마음을 명확하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있는데 어디에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떨 때 이것이 빛을 발하는지 이걸 있지만 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건 마음을 깨닫는다 하는 건 다 있어요. 어른한테도 있고 아이한테도 있고 다 있는데 옳게 못 쓰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음 공부거든. 이게 옳게 바르게 사용하려면 알아야 해요. 알아야 사용할 수 있어. 그게 마음 공부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이거 얻는 게 아니다, 찾는 게 아니다, 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원래 있는 거니까. 다만 부처 중생 우리 모두는 다 있지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마음이 뭔지 어떻게 쓰는지 잘 알면 부처라 그래. 모르면 중생이고. 중생이라서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한다 해야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9살 아이가 마음이 뭐냐 하니까 똥이 마음이다. 물론 알고 썼으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그렇겠죠. 똥이 마음이다. 똥이 마음이다. 그게 불건이란 이름으로 자꾸 다 연상이 되는데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다라고 딱 그래 버리니까 그 말하고 딱 매칭이 돼. 똥이나 그런 뜻이라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일단 이걸 우리가 공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 하니까 이건 일단 풀면 안 됩니다. 풀면 이건 생명이 끝나버려요. 여러분도 공부 삼아서 이제 해보는 거고. 그럼 마음을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마음을 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음 공부 핵심은 마음은 본래 누구한테 다 있다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다 하는 거야.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어? 보고 말하고 있다. 그럼 왜 똥이 마음이다 한 걸 알겠지? 왜 그럴까? 왜 똥이 마음이다 했을까? 답이 거기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똥은 마음이 아니다. 이걸 어때? 같은 거죠? 똥이 마음이다. 똥은 마음이 아니다. 같은 거죠? 자, 똥이 부처다. 똥은 부처가 아니다. 이거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게 깨달으면 다 끝난 거예요. 똥이 부처다. 똥은 부처가 아니다. 이게 같다는 걸 알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게. 견성했어요. 견성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대박 사건인 거죠. 똥이 마음이다. 혹은 똥은 마음이 아니다. 이게 왜 같냐? 왜? 양면서. 왜 같냐? 입에서 나와서 내 말로
부처가 말해.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무엇이 같냐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안다. 이거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거예요. 똥은 마음이다. 마음 작용이죠. 똥은 마음이 아니다도 작용이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같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작용해. 이 내용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똥은 마음이다. 똥은 마음이 아니다. 이 내용은 의미 없어요. 내용은 어차피 각자의 해석하는 거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는 해석은 계속 어차피 바뀌어. 변하고 소멸해버리고 생각하면 있고 해석은 생각을 하면 있고 생각을 안 하면 없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내용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뜬구름이야. 아무리 잘 해석하면 이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나요? 해석이? 한 생각만 딴 생각해도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똥이 마음이다, 똥은 마음이 아니다. 이따위 내용을 해석하는 건 어떤 것도 의미를 두지 않아. 의미 없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근데 봐봐요.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조건이 되면 보고 있고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고 보고 듣고 안고 서고 하는 건 마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면 몸은 그걸 따를 뿐이에요. 마음이 하면 몸은 따를 뿐이지 몸이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쓰는 이것은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건 항상 하는구나. 변함이 없구나. 근데 우리가 주로 일상을 살면서 뒤집어지고 속고 화내고 뭐 온갖 시비하고 다투고 이런 건 말하고 있다는 우리 마음의 작용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내용을 해석하는 각자의 해석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뒤집어졌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해석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용을 해석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해석해 딱 들어가면서 각자의 자기가 만든 자기 소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내가 만든 내 소설에 지가 웃고 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향해서 욕하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전부 자기가 만든 자기 소설에 불과하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못 끌어온다. 그러니까 들으면 아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여기까지 이끌어와 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게 아니니까 그런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로 알아서 어떤 거에 속지 않아야 되냐 이걸 술 어떤 자리에서 뭘 얘기하든 간에 이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아시겠죠? 근데 말하라고 하면 되겠냐? 잘 안 되죠. 물론 하시게 하겠죠. 이게 아직 분명치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들으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반복하는 겁니다. 술만 잘 먹지 말고 술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딱 던지면 헷갈려 버리거든. 조금만 내용을 바꿔서 딱 던지면 또 마치 처음 듣는 사람들의 처음 듣는 사람의 눈을 하면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 봅시다.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없는 마음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다. 없는 마음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본래 있는 마음이라래. 본래 있는 마음을 제대로 알고 써야 되는데 무엇이 마음인지를 몰랐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마음으로 우리는 삼았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 소설을 우리는 진짜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아니다. 우리 진짜 마음은 그 내용이 아니고 보고 듣고 말하고 안고 서고 하는 게 진짜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내용에 충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용을 취하지 않으면 보고 듣고 안고 서고 하는 것이 마치 껍데기처럼 느껴져. 우리가 이게 뒤집어져서 살아 그렇거든. 진짜는 보고 듣고 하는 건데 보고 듣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 내용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 사실 내용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왜 내용은 쓸모없냐? 왜 쓸모없냐? 자기가 만든 그림. 그치. 내가 만든 나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내용을 잘 만들어 봐야 그건 네가 만든 거야. 네가 만들어 놓고 와 이거 걸작이다. 내가 만들어 놓고 와 이건 나빠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취한다는 거. 그러니까 야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는 진짜 마음을 써본 적이 없고 계속 그 마음이 만들어낸 그 내용만을 취하면서 그걸 곱씹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 살았다 이거지. 내용을 곱씹은 거지.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부질없는 허망한 것이냐?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내용은 이 세상에 그 내용 해석, 내용은 이 세상에 오직 딱 자기 한 사람밖에 몰라. 그 누구한테도 해당 안 돼요, 사실은. 그 완전히 자기만의 요즘 말로 자만추?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 자만추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기 만족에 불과한 자기 상상을 가지고 우리 남한테 얘기하면서 너 왜 이거 몰라? 너 왜 이거 막 이걸 가지고 막 칼로 쓰거든요. 남을 베기도 하고 막 재단하기도 하고.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본래 마음을 바로 알아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찾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이 견성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견성하셨습니까? 확실히 했어요 안 했어요? 견성하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하셨어요? 말 못해.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이거는 견성을 하시냐고. 네. 하셨어요? 확실히 견성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 견성하셨어요? 견성. 여기는 견성하셨어요? 확실히? 확실히 알 것 같아요는 확실히 아니지. 압니다. 견성하셨어요? 갠성은 아니고. 견성 확실히 하셨을까? 왔다 갔다. 근데 이거는 견성은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조금 부끄럽더라도 견성만큼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갖고 있잖아. 내 얘기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의 견성을 하셨습니까? 물었죠? 들었죠? 그러면 불확실하다 얘기하는 것도 하는 거지. 확실하다 하는 것도 하는 거지. 이 말을 했는데 무슨 그게 불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확실합니다. 아직은 해도 이미 이걸 견성한 거예요. 말을 했잖아. 그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는 줄을 모르니까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말을 하고 있는 게 견성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데 지금 말하고 있잖아. 견성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해도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견성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견성은 뭐 특별히 깨달음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래 되어 있어요. 성품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들어요, 안 들려요? 좋습니다.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 이만큼 쉬운 건 없다는 말이야. 이해는 안 돼도 돼. 어차피 이해는 아까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어차피 사라져. 그러나 듣는 건 똑같아요.
보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 요거 하나만큼은, 견성 하나만큼은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견성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견성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 견성은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듣는 게 견성이란 말이야. 듣고 보고 하는 게 마음에 자기가,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이게 알았잖아요, 지금. 모를 뿐인데 알았으니까 견성이 확실해진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점잠 뺀다고, 체면 차린다고, 하고 겸손해진다고. 아이고, 아직은 이런 얘기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견성은 말 그대로 마음을 보는 건데, 마음이 뭐냐? 말하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은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 내용을 진짜로 얘기고, 말하고 있는 건 의미를 안 뒀으니까 뒤집어져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견성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게 깨달음의 끝은 아니단 말이에요. 견성은 쉬운데, 그래서 이건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견성 부분은 지금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 견성 부분을 많이 안 올리는 거예요. 이걸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이야기를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들었죠?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마음이요? 좀 예를 들어 듣는 그게 마음이지 뭐가 마음이요? 그럼 그 듣는 그것이 뭐 애를 써야 들려요? 그냥 들려요. 그러니까 견성은 그냥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견성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야. 법이 어려워, 법. 그러니까 성품은 너무 쉬운데 이 성품이 성품에 있을 수만은 없어. 세상을 살아야 해. 이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오묘하고 갈대 같고 변하고 흔들리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견성은 쉽지만 이 성품,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복잡 미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견성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진짜 좀 불쌍한 일이에요. 견성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미 지금 이건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견성은 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된다, 견성은? 하려고 그러면 왜 안 된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주로 유튜브에서 견성을 얘기하지 않고 그 이후 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듣고 이걸 세상을 만들 거냐 이거죠. 이게 진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 방법을 내가 하나 예로 또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연습해 보셔요. 2개 알려주면 잊어버리기 바쁘니까 하나 알려줄 테니까 하나만 갖고 많이 놀아보세요. 그렇죠? 이게 아주 이거는 견성 부분은 너무 쉬워서 할 얘기가 별로 없지만 이 법을 얘기하는 것은 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수만 번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못 들어요. 이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다양하고. 오늘은 뭔 얘기를 들을 거냐? 우리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거든. 어떻게 제대로 못 보냐? 이 컵 안에 뭐 들었어요? 물 들었지? 예. 오늘의 주제는 물입니다. 물. 이 물을 보는 방법. 물을 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 방법을 익히면 다른 건 원리가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이 아니고 하늘을 보는 방법이 쉽게 나와버려요. 태양을 보는 방법, 별을 보는 방법, 네? 사람을 보는 방법, 내 전생을 보는 방법, 내 다음 생을 보는 방법,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오늘 나는 물을 대표격으로 알려준다. 원하십니까? 네.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데. 뭐 간절히 원해야 이게 나도
얘기를 하는 재미가 있을 텐데. 뭐 합당만 하고 간절하고 맨날 나한테 뭐라 하면서. 자, 보자. 물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액면만 보죠. 그냥 물을 보는 거죠. 다른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물을 딱 일상에 그냥 보면. 그냥 물만 아무 생각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 없이,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아주 도인 같은가? 그냥 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이 너무 흔하고 귀하니까 우리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물 꿀꺽 마시고 말고 뭐.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 마음이구나. 아니단 말이야. 아주 단순한 중생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기 맨날 있으니까 귀하게 안 여긴단 말이에요. 물을 보는 법. 자. 종범쌤이 이럴 때 박수를 유도하더라고. 박수 안 치나, 박수. 박수를 유도하더라고. 노장이 되시니까, 노이니까 이제 능숙하시잖아. 그러니까 막 탁 밀고 땡기고 잘하시더라고. 나도 나이가 늙으면, 그 정도 연륜이 쌓이면, 그래야 되는데. 물을 눈으로 그냥 보는 그 물, 그건 우리가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부처의 눈, 불안이라 그러든, 부처 불자, 불안, 부처 눈. 혹은 깨달음의 눈, 해 아니야. 지혜 해자. 혹은 마음의 눈, 심 아니야. 불안, 해안, 심안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육안으로 봐. 육신의 요 눈깔로. 네? 뭘 볼 때 그리 본단 말이야. 근데 부처나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눈, 지혜의 눈, 부처의 불성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물로 안 보여요. 자, 이 물이 저 구름이거든. 이 물이 구름이란 말이에요. 물을 보면 여러분들 구름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냐? 물을 보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요, 평소에? 언감생심, 감히 상상도 못하지. 그냥 물로만 보지. 지혜는 해안, 심한, 불안은 물을 보면서 구름도 봐요. 또 뭘 볼 수 있을까? 자, 하나씩 이제. 원리 알겠죠? 물을 보면 내가 구름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자, 비. 자, 물을 보면 비가 보인다. 안 보이죠? 실제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을 봤지 비를 본 건 아니잖아? 근데 비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자, 물을 보면 구름이 안 보이는데 구름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야.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물을 보면 나는 구름, 비, 또. 눈. 어? 눈. 겨울에는 눈. 눈. 네, 눈. 구름. 점점 갈수록 이제 좁아지겠지? 얼마나 많은데. 자, 구름, 비, 눈, 딱, 또. 눈을 이렇게 내 눈에 보수. 아니, 이 물이 그거밖에 없나? 수증기. 오케이, 빨리 해. 얼음. 그래, 얼음. 안개, 그래. 이슬. 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줌 싸요, 안 싸요? 어정도 끼네. 오줌. 또. 습기. 또. 눈물. 눈물 맞아. 또. 콧물. 또. 강물. 입김. 땀. 침. 헤아릴 수 없이 많지. 뭐 어려워. 이와 같이 물이라는 걸 하나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물을 보면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아닌 게 없어요. 어떤 말이야. 물 연관된 거. 콜라, 커피, 음료수 이거 다 물이 아니야. 예, 맞아. 전부 물이란 말이에요. 술. 술.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하나를 보면 전체가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흡고 세상을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평생 물을 보면 물을 하나밖에 생각 못하지. 비가 생각나나 구름이 생각나나 눈이 생각나나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아주 단순 단편 그냥 아주 한 관념 그게 우리가 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것밖에 못 본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물을 딱 보면 그냥 오만 것들이 다 보여요. 낱낱이 일일이 다 열가지 않았대요. 그렇죠? 이 원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혜의 눈이다, 해안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법성계에서는 일중일체 다중이래야. 그러니 이게 지혜가 뛰어나서 이게 많이 숙달된 부처님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자, 다 봅시다. 근데 또 하나 예를 들을게. 지금이라는 것을 하나 던져줄게요. 그럼 또 그걸 만들어봐. 어제, 과거, 또 미래. 예세 내세. 그 미래지, 내세. 미래 또 시방삼세 시방. 더 어려운 말 써보네. 아니 1분, 1초, 1시간, 2시간, 3시간, 어제, 내일, 그제, 그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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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제 이거 못 만드나? 내일 모레 이런 게 되지. 던져줬잖아. 그러니까 봐요. 지금을 던져주면 우리는 지금을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던지면 우리는 과거생이 한량없는 과거생이 볼 수 있다고 본다. 물을 보면 우리 다 보듯이 지금을 던져주면 한량없는 과거생이 보이고 한량없는 미래생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보면 지금의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뭐 과거생을 다 볼 수 있다 없다. 보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 눈으로는 안 보이지. 아까 우리 지행님 이제 지장님께서 아까 20대 때 그 연애 이야기 했잖아. 양다리. 거기에 과거생에 요생이만 이랬을까? 요생이만 그냥 딱 어쩌다 한 번 딱 그냥 양다리 그쳤을까? 아니면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좀 남자 가슴 많이 아프게 했겠지? 에? 그 상대방 얼마나 아프겠나. 사랑한 사람 따라 있고 결혼한 사람 따라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혜님은 그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사람 그랬나 했는데 오늘날 이 생에 지금 여러 가지 봐봐요. 과보를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남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 상사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뭔가 하나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작은 지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몰라서 지혜님이 아까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럼 다음 생에도 또 양다리 걸친다 안 걸친다? 반드시 걸칩니다. 그게 옳다고 믿고 있잖아. 그 잘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계속 주렁주렁 그냥 물론 마음은 항상 하지만 그런 게 없지만 이 마음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복잡하고 항상 힘들 것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던져주면 다 물을 하나 던지면 뭘 던져줘도 우리는 그 하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원리를 통해 안목을 엄청 넓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매 순간 항상 천지가 전부 다 공부거리예요. 뭘 보든지 우리는 다 확장시켜야 되는데 딱 보면 거기 쏙 빠져 들어가 버려. 하나의 상에. 그리고 우리 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을 통하여 우리는 전체를 보는 그 마음의 눈을 키워야 하는데 그만 그 상에만 빠져 들어가니까 전체를 못 보잖아. 그러니 아주 협소해지는 거죠, 인생이. 내가 왜 일이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의 상에 빠지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아주 소중한 이 얘기거리 하나는 물 이걸 연습해 봐야 돼요. 자꾸 훈련해 봐야 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 하나의 사람의 어떤 하나의 특성만 보는 게 아니죠. 네.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잖아, 항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상을 보지 않고 그 하나를 통하여 그 사람의 전부를 볼 수 있는. 예. 그 하나를 통하여 아, 근데 다른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고 이게 있겠죠. 전부를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키워내면 그게 알게 모르게 일정 정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억지로 조작하지 않아도 안목이 조금씩 열려요. 딱 보면 쫙 보여. 딱 보면 쫙 보여. 이게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지혜가 너무 오래 연습을 하셔가지고 쫙 보면 쫙 보여. 그죠? 지나가면서도 길거리에 떨어있는 사체의 뼈를 이런 걸 딱 보면 알잖아. 그 사람 과거생은 훤히 봐버려. 그리고 미래생이 지금 어디에 나 있는지 훤히 봐버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다 경전에 나온단 말이야. 아니, 어떤 시장 바닥에 사체가 떨어졌다. 그럼 알아버린다. 왜 그 많고 많은데 왜 시장 바닥에 뺐다가 떨어졌을까? 그냥 우연히? 우연이 아니겠죠. 모든 게 거기 연결돼 있겠지. 근데 바닷가에 떨어져 있다. 산에 떨어져 있다. 시궁창에 떨어져 있다. 다 다른 거죠. 그걸 통해 그냥 쫙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인연이 있길래. 이게 우리는 막 생각해 보이지만 많이 훈련된 사람은 쫙 보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한 생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발부터 떼야지. 그래서 물을 보면 뭘 본다? 물을 보면 눈물도 보고. 그래서 물을 보고 우리 인간의 눈물도 좀 보고, 콧물도 보고, 오줌도 보고, 그제? 이렇게 자꾸 확장시키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로 이제 세상이 내 마음만큼 달리 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고 내 직업이 바뀌고 내 사는 곳이 바뀌고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쓰고 있는 그 마음은 본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론할 가치가 없어요. 한 번만 제대로 알면 돼. 지금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견성은 뭔도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이게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세상을 어떤 안목으로 볼 거냐가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그게 우리가 보임 과정이라 그래요. 보임 수행이다. 그럼 그게 구체적 실천 방안 하나가 그거예요. 물을 보면 구름도 보고 눈도 보고 얼음도 보고 눈물도 보고 오줌도 보고 다 그 똑같은 거란 말이야. 하나를 보면 전체가 딱 보이니까 그건 지혜가 열려버리는 거죠.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나한테 일어난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볼 때도 우리 지장님 아들이 지금 많이 아파서 아들도 힘들고 지장님도 힘드신데 그거 하나의 사건이잖아. 그 상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통해서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내야 돼요. 남이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러면 물부터 시작하라 이거야. 구체적 사건은 아직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물을 보면 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구름이네. 그럼 이 물속에 구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속에 눈이 있어야 된다. 물을 보면 이제는 눈도 있고 물에는 구름도 있고 비도 있고 오줌도 있고 이게 다 보이는 거지. 물을 보면 훈련이 돼 있어야 돼. 훈련돼 있는 사람한테는 보여요. 그렇죠. 강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죠. 많이 연습하세요. 엄청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남은 시간 동안 보살님한테 제가 드리는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끝.